자, 다이오드 모델과 간단한 정류 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자, 다이오드 모델이란 회로 해석에서 다이오드의 정기적 특성을 간략하게 해서 회로 해석을 하는 그 방식을 말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이오드 모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이오드의 전류 방정식을 시그마 스파이스로 시뮬레이션 하는 걸 보였습니다. 자, 요 회로가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V라는 볼티지 소스가 1제로에 있군요. 자, V라는 볼티지 소스가 1번 노드하고 제로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로는 그라운드죠. 1번, 2번 사이에는 무슨 아무것도 없는 0V짜리 DC가 하나 있군요. DC 볼티지 소스 VM이라는 게 있군요. 이게 전류 모니터 하는 거예요. 여기 VM에 IVM을 모니터하면은 M&A 노드 어널리시스는 모든 노드 전압과 볼티지 소스의 전류를 계산해 놓죠. 그래서 이 볼티지 소스, 비록 0V이지만 아무 역할도 안 하지만 그 전류를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2제로는 다이오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이오드 D. 다이오드 D는 모델이 1N4004다. 1N4004는 우리가 실험에서 쓰는 그거죠. 실험에서 쓰는 대체적인 지금 다이오드 모델이에요.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가 밑에 있죠. 원래 이 V라는 볼티지 소스도 지금 그 전류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왜 추가로 달았냐면 V는 지금 이런 전류밖에 그 IV는 지금 이거죠. IV. 그러니까 전류가 거꾸로 흘러. 우리는 요 전류, 다이오드에 들어가는 전류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1번, 2번, 1번에서 2번으로 흐르는 전류를 모니터하려고 VM을 하나 달아놨죠. 그래서 .DCV를 1mV, 0V도 아닌 1mV 시작해서 800mV까지 1mV 스텝으로 옮기면서 .프린트 DC IVM을 했죠. IVM을 찍어라. 그 찍어봤더니 지금 이거 다이오드 볼티지에 대해서 0.6V 그 다음에 와 250 마이크로 미리암페어까지 흘렀네, 그죠? 그럴 때 봤더니 거의 0.7V 가까이 되죠. 250 미리암페어. 근데 여기는 50 미리암페어군요. 그래서 50 미리암페어일 때는 한 0.67, 68V. 근데 1 미리암페어 정도 되면은 별로 얼마 안 되죠. 지금 50이니까 수 미리암페어는 지금 0.6V 정도 돼요. 수 미리암페어는 0.6V 정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험 6에서 사용할 다이오드다. 로그로 해보면 로그 ID를 했더니 로그 ID하고 V로 했더니 0.6 상당히 리니어하죠. 로그에 대해서는 리니어하다. 아까 익스포넨셜 VD 오브 MVT예요. 아까 N이 있었어. N이 1.1인가 서멀 볼티지. 이 마이너스 1의 효과는 아주 작을 때 이때만 이 마이너스 1의 효과가 보이죠. 그 외에는 이건 지워버리고 상당히 로그적으로 리니어하죠. 로그 ID는 지금 로그 IS 마이너스 플러스죠. VD 오브 NVT죠. 그래서 이 컵을 우리가 측정하고 서멀 볼티지 VT를 안다면 N 값을 구할 수 있죠. 요게 바로 MVT 분의 1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복잡한 모델식, 지금 우리 이 다이오드 전류 방정식은 꽤 복잡하죠. 전류식은 우리가 아까 IS가 있고 익스포넨셜 VD 오브 NVT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데 얘가 좀 복잡하니까 회로 해석을 할 때는 쓰기 어렵다. 그리고 익스포넨셜 이게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모델을 써서 회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DC 스파이스에서 몇 번 했지만 DC 해석이나 이 과도 해석, 타임 도메인 트란전트 해석을 할 경우는 라지 시그널 모델을 쓰죠. 아까 그 라지 시그널 모델이 그거죠. 스파이스에서 이걸 쓰고 있다.
이 라지 시그널 모델.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캐패시턴스도 관계될 거예요. 장션, 디플리션, 캐패시턴스, 디퓨전 캐패시턴스. 다 난리니어, 비선형 모델을 사용한다. 근데 소신호 모델은 나중에 보면은 AC 어널리시스에서는 이걸 선형화 시켜요. 요 전압 범위가 작다고 가정하면은 그 작은 범위에서는 이 지수함수 특성을 선형 모델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D, VD가 있을 때 지금 얘들이 지금 지수함수 특성이 이렇게 스파이스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작점이 있으면은 동작점에서 내 VD나 ID가 별로 안 변한다고 가정하면은 그 부분에서 이 접선하고 같다고 가정해가지고 이걸 접선식으로 선형화시켜요. 가정이 전압이 안 변하면은 이 접선식하고 가까워진다. 그래서 AC 프리퀀시 리스폰스 계산할 때는 지금 이런 선형 모델을 사용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DC 모델의 이런 복잡한 식 대신에 핸드 어널리시스 하기 위해서 간단한 모델을 필요로 해요. 그게 여기 나온다. 자, 원래는 이와 같이 이 복잡한 비선형식인데 그걸 우리가 지금 우리 핸드는 0.7V하고 아이디얼 모델, 아이디얼은 그냥 0에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리얼 다이오드는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익스포넨셜하게 비선형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다이오드는 물론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리죠. 거꾸로는 못 흘려. VD가 플러스일 때 P에서 N 쪽으로만 전류를 흘리죠. 거꾸로는 못 흘리고. 그래서 이와 같은 비선형 특성을 회로 해석에서는 이런 두 구역의 피스와이즈 리니어로 쪼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여기 빨간 선에서 보이는 요 구역하고 그러니까 전압이 0.7V보다 작으면 전류가 0이라는 이 구역이 하나 있고 전압이 이게 전류가 흐르면은 전압이 0.7로 고정된다. 요 1구역, 2구역으로 이렇게 쪼갤라 그래요. 조금 더 그걸 하면은 2구역은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고 전류가 0이다. 그 다음에 1구역은 얼마냐면 전압이 0.7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할 때 나중에 보면은 가정을 해봐요. 이 다이오드가 1구역에 동작할 것이라고 가정을 딱 하죠. assume. 우리가 가정을 해요. 가정. 그러면 VD가 0.7이라고 하고 회로를 풀어보죠. 그 다음 체크는 전류를 체크해서 전류가 플러스인지를 보는 거예요. 전류가 이 방향으로 과연 흘러갔는가 그걸 봐요. 그러면 이 영역에 들어가니까 오케이. 만약에 전류가 거꾸로 흘렀다면 가정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1번이 아닌가벼. 그래서 2번으로 가죠. 2번에서는 ID가 0이라고 해놓고선 전류를 풀죠. 그래서 푼 결과 가지고 다이오드 전압을 봤더니 다이오드 전압이 0.7보다 작으면은 오케이. 가정이 맞았다. 다이오드 전압이 0.7보다 크면은 가정이 틀렸다. 그렇게 판별이 되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는 항상 맞아요. 1번 가정.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다이오드 이 상당히 파워풀한 어떤 툴이죠. 해석 방법이죠. 지금 가정이. 자, 그래서 두 가지 가정이 있죠. 가정. 다이오드가 ON 됐다 가정한다. VD는 0.7V로 그냥 나오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다이오드 특성을 내가 이 수직선으로 가정한 거죠. VD가 0.7이다. ID는 어디 붙어 있어도 괜찮다. 일단은 그런데 나중에 체크해 봐야 되죠. ID가 밑에 나오면은 가정이 틀렸다. 그건 다이오드 특성이 아니니까.
ID가 플러스면은 이 가정이 맞았다 하고 여기서 해석을 끝내면 돼요. 다이오드가 오프라고 가정하면은 요 영역에 붙어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ID가 0이라고 해놓고 회로 해석을 해봐서 VD가 0.7V보다 작으면은 가정이 맞았다. ID가 0은 이거잖아요. 그리고 회로 해석을 풀었더니 여기 있으면은 여기 VD가 나오면 가정이 틀린 거죠. 그래서 요게 상당히 파워풀한 툴이 돼요. 요걸 하면은 그 다이오드의 두 가지 가정만 딱 해보면은 다이오드가 여러 개 있으면은 조합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정이 아주 파워풀한 툴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면요. 자, 여기서 지금 이와 같은 지금 간단한 이 정류 회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류 회로에서 지금 우리가 이 가정을 해서 가정을 적용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0.7V 이 모델을 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거는 이제 그 가정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 얼마나 맞는가 지금 그걸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케이 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봐봐요. 지금 R을 바꿔 봐봤어요. R을 100ohm에서 1K 그 다음에 10K 10배씩 해서 100K까지 바꿔보면서 그 다음에 지금 VS는 얼마로 했나요? VS는 10V로 했군요. 그냥 10V로 고정시켰다 여기서 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1번 노드, 2번 노드, 0번 노드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이 지금 100ohm일 때 오케이. 그래서 100ohm일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100ohm일 때가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얘가 플러스 10V니까 가정 다이오드가 ON 됐다고 가정해요. 가정. 그래서 다이오드가 ON 됐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다이오드가 ON 됐다고 가정. ON 됐다고 가정하면은 아까 앞에 가봐요. 내가 ON 됐다고 가정하면은 그냥 0.7V라고 하면 돼요. VD가 0.7V. 그리고 회로를 풀어봐요. 자, 0.7V라고 가정했어요. ON이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10V니까 KCL에서 9.3V가 R에 걸린다. 그럼 R은 100ohm이므로 이 전류는 93mA가 되는데 그게 이쪽으로 흘러가므로 ID가 플러스가 맞군요. 그죠? 그러면 가정이 OK라는 거죠. 이 가정이 ON 가정이.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멈춰요. 자, 다이오드 전압은 0.7V고 전류가 93mA다. 그래서 아까 그 IV 특성에 가면은 다이오드의 IV 특성에 딱 가보면은 0.7 I가 93mA라는 거죠. 그거에 의하면. 그래서 내가 핸드 어널리시스는 아까 그거가 93mA. 스파이스를 해봤더니 93.4mA. 오, 뭐 별 차이 없죠. 오차가 상당히 작다. 그래서 100K로 얘가 전류를 줄였을 때는 오차가 얼마나 할까요? 93 마이크로암페어, 우리가 0.7V로 하면은 9.3V가 100K 양단에 걸리므로 이게 93 마이크로암페어가 됐어요. 스파이스는 95, 에라가 2.5. 오케이, 별 차이 안 나죠. 자, 요건 그냥 아까 저 다이오드를 아까 그거죠. 10V짜리 붙여가지고 1K로 붙였을 때 아까 그 다이오드 1N4004 그걸 해가지고 전압을 찍어 본 거예요. 그걸 바꿔갔네요. V 전압을 0에서 10V까지 쭉 바꿔봤군요. 0에서 10V까지 10mV 스텝으로 바꾸면서 V2 다이오드 전압을 찍었더니 0.6인데 거기는 1K 때는 지금 0.6에 잘 도달을 안 했네. 0.7은 아직 못 미쳐갖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입력 부위예요. 입력 부위를 0에서 10V까지 했을 때, 아까는 10V 고정시켰는데, 그때는 0.6V 정도 나왔군요. 0.6, 0.7이 좀 다르지만, 밖에 붙이는 전압이 10V면은 에러는 별로 안 난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 회로에서 이쪽이 10V면은 요게 0.6V이든지 0.7V이든지 여기 걸린 전압은 에러가 별로 작죠. 9.3 아니면 9.4니까 그죠? 에러가 10%보다 훨씬 작죠. 에러가 한 1% 정도 차이 나나요? 1, 2%. 자, 요건 이제 다이오드로 시그마 스파이스로 돌렸는데 봅시다. 지금 DC 전압을 10V까지 올리면서 전류를 바꾸냐, 전류. 그죠? 여기 보면은 프린트, 지금 전류를 봤어요. 다이오드 전류.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봅시다. 어떻게 했나. 요게 그거예요. 자, 요 위에서 것을 보면은, 자, 여기 V를 지금 내가 바꿀 거예요. 이 V. 10. 그에다가, 1K가 붙었군요. 자, 1K가 붙었어요. 1K 다이오드, 이렇게 붙었고, 그죠? 그때 지금 이거 전류를 읽었어요. 전류. 다이오드 전류.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은, 다이오드 전류가 지금 VS군요. 그러니까 VS가 지금 30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0V짜리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IVS가 여기 있는데, 그게 DC 0V니까 요 다이오드의 전류. 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1번에서 저쪽으로 똑같이 땡 가가지고 1K를 4번으로 했네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 대신에 0.6V를 넣었어요. 이번에는 0.7 대신에요. 다이오드가 온 데다고 가정한 거죠. 그러고서 여기에 또 전류를 모니터링 했죠. 40에, 그러니까 이게 VD를 하면 되죠. 요 전류. 그래서 여기 보면요. IVS가 노란 거예요. 노란 거. 약간 크군요. 다이오드 전류. 진짜 다이오드 전류. 다이오드를 0.6V로 모델했을 때, 0.7V는 조금 차이 나겠죠. 0.6V로 모델했는 게 빨간 거군요. 요 빨간 거. 만약에 내가 0.7V라고 그랬으면은, 요 빨간 게 조금 더 작겠죠. 약간 더 작을 거예요.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 더 줄었을 거예요, 빨간 게. 그래서 0.6V DC로 모델하나, 그냥 실제 다이오드를 넣은 노란 커브나, 지금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주 이 V 값이 작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상당히 파워풀한 해석 방법이 된다. 자, 그 다음에는 간단한 정류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정류회로, 렉티파이어. 그래서 렉티파이어가 뭔가 지금 보면요. 우선 이거부터 합시다.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흘리는 소자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응용 방법은 이 정류회로다. 렉티파이어. 이 렉티파이어는 아까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꾼다. 이 렉티파이어죠. Alternating current.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꾸 변하는, 우리가 파워 전송은 지금 교류로 하고 있죠. 발전소에서 올 때. 그걸 우리가 쓰려면은 0 중심으로 직류로 이렇게 바꿔놓고 쓰죠. 직류로. 그래서 렉티파이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정류회로. 그래서 여기서 정류회를 보면 이게 마디 속이에요. 어떤 마디를 쳐서 바르게 만든다. 어떤 매듭이라 하면 돼요. 뭐 어떤 곡식 묶음 같은 걸 때려가지고 바르게 만드는 게 정이다. 가지런할 정이네요. 정류. 그래서 흐를 윤대, 전류 같은 걸 바르게 만든다. 그리고 렉티파이어는 정류기라 그러죠. 정류기.
그래서 교류가 뭐 좀 쓰기가 불편하다고 틀렸다 생각하면은 쓰기가 편리한 직류로 바꾸는 장치가 정류회로죠. 그래서 아까 지금 다시금 요약을 하면은, 자, 다이오드를 회로를 해석을 하려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가정을 하기를 지금 다이오드가 ON 됐다 가정하면 그 회로에서 다이오드를 0.7V짜리 볼티지 소스로 대체하고 회로 방정식을 풀어서 그 다이오드 전류가 플러스인가를 확인하면 이 가정이 맞다는 게 확인된다. 전류가 플러스라는 것은 P에서 N으로 전류가 흐르는 극성을 정할 때 이걸 우리가 ID라고 정했어요. P에서 N으로 흘러가는 전류.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면은 ON이라는 가정이 맞았다 하고 회로 해석을 거기서 종료하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가정을 해야죠. 다이오드가 오프됐다 가정을 하면은 그 다이오드를 오픈 서킷 시켜버린다. ID는 제로. 그러고서 회로 방정식을 풀어서 다이오드 전압을 체크했을 때 0.7V보다 작으냐? 작으면 이 두 번째 가정이 맞았다. 그렇게 해서 완료를 하죠. 자, 그래서 간단한 렉티파이어 10V AC 전압이 들어왔어요. 요 VST에. 그래서 다이오드하고 여기 저항을 달아놨어요. 간단한 렉티파이어죠. 그러니까 플러스 전압이 들어오면 다이오드가 ON돼서 통과시키죠. 그럼 VO에는 플러스 전압이 딱 나타나고, 마이너스 전압이 들어오면은 통과를 못 시켜서 0이 되죠. 뭐 이런 파형이 나타날 거예요. 이게 이제 VO 파형이 된다. 그게 이제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 플러스만 통과시켰으니까 렉티파이어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요 렉티파이의 동작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구역을 이렇게 나눌 거예요. 여기 중간에 0인데 요 0.7V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나눌 거예요. 자, 구역 1번 VS가 0.7V보다 큰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런 경우죠. 요런 경우, 그죠? 자, 요런 경우에는 다이오드가 ON 될 것 같죠? assume, 그거 나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다이오드가 ON 가정. 그 D is ON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VD 전압을 0.7V짜리 볼티지 소스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 VO는 VS 빼기 0.7이죠. 그러면 이게 R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얘 다이오드 전류하고 동일하죠. 이 전류하고 KCL에서 동일한데 ID는 VO 나누기 R이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확인이 되죠. D가 ON 됐을 때 ID가 플러스였으므로 이 가정이 옳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답도 맞았다. 0.7V만큼 떨어져서 생기네, 그죠? 그러니까 VO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 0.7일 때 0 되고 0.7일 때 0 돼서 키가 9.3까지 올라가겠네, 그죠? 9.3. 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따져봐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 0.7보다 작은 구역 VS가 0.7보다 작은 이런 경우에는 내가 또 가정하기를 다이오드가 이번에 오프라고 가정을 해봐요. 오프라고 딱 가정을 했다. 다이오드가 오프면 ID를 0이라 하라 그랬죠. ID는 0. 이게 오픈이다, 오픈. 개방돼 버렸네, 개방. 그죠? 얘는 개방이다. 개방, 오픈. 오픈 서킷. ID가 제로므로. 그러면 여기 전류도 물론 제로이니까 VO가 0이 되겠죠. 그러면 다이오드 전압을 체크해 보자.
얘 다이오드 전압 VD를 딱 따져보면은 이쪽이 0V니까 VD는 VS 빼기 0V죠. KVL을 이렇게 돌려보면. 그래서 VS는 0.7V 작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맞죠? 가정이 맞았죠? 오프라고 가정했더니, ID는 0이라고 두고 회로를 풀었더니, 다이오드 전압이 0.7V보다 작으니까 맞죠? 따라서 VO 0이 맞다. 이 VO가 0이 됐죠? 그래서 내 아웃풋 시그널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0이 붙었다. 그죠? 계속 반복돼 들어오면은 9.3까지 올라갔다가 0으로 갔다가 이게 반복되겠죠. 그래서 이게 렉티파이어다. 한쪽으로 보냈는데 뭐 별로 DC 같지는 않은데 나중에 DC 하려면 여기다 캐패시터를 달면 좀 DC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은 캐패시터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9.3에서 4 갔다가 이렇게 되죠. 캐패시터를 아주 크게 달면은 더 평탄하게 되죠. 그래서 요 캐패시터를 나중에 필터라 그럴 텐데, RC 필터. 그 나중에 렉티파이어에서는 필터를 달아야겠죠. 자, 여기 시그마 스파이스에서 렉티파이어를 돌려봤어요. 자, 여기는 얼마인가요? 사인 웨이브가 0 플러스 진폭 10Hz고 주파수 60Hz가 들어왔군요. 이런 걸 집어넣었을 때, 이 다이오드 앞회로에 집어넣었을 때 얘가 한 10V니까 0.7V 좀 떨어졌고 9.3좀 됐죠. 0이 됐고 이렇게 사인 웨이브는 옐로우인데 다이오드 전압은 렉티파이가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조금씩 떨어지면서 그죠? R은 1K를 달았나 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중에 좀 더 정교한 모델을 하려면 이걸 직통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안 세워버리고 약간 기울기를 줘서 하는 법도 있어요. 다이오드 언저가. 스몰 시그널 할 때 좀 쓰는데 지금 우리 회로 해석에서는 이건 안 쓴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 해석에서는 그냥 0.7V하고 아이디얼 다이오드 모델이죠. 아이디얼 모델이 뭐냐면 0에서 바뀌는 거죠. 0에서. 0보다 크면은 완전 도통하고 0보다 작으면 완전 불통하는 그 모델을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렉티파이어에서 지금 이와 같은 걸 우리가 하프 웨이브 렉티파이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절반밖에 이렇게 플러스로 안 보내고 요쪽은 그냥 0으로 보내버렸다고 하프 웨이브 렉티파이어라 그러죠. 하프 웨이브. 반파 정육이. 그래서 피크 인버스 볼티지를 나중에 따질 텐데 이 다이오드가 얼마짜리 역전압의 최대치를 피크 인버스 볼티지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다이오드 전압식은 다이오드 KVL에 의해서 소수 전압 빼기 출력 전압이잖아요. 그죠? 그게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다. VS 빼기 VD. 지금 이 그래프에 의하면은 지금 다이오드가 온 될 때는 VS가 노란 거니까 0.7V가 계속 걸리고 있죠. 그래서 다이오드 전압을 우리가 그리면은 요때는 0.7V 플러스 0.7이죠. 플러스 0.7. 다이오드가 온 됐을 때. 근데 오프 됐을 때는 여기 보면은 이 다이오드 전압이 여기서 0이 됐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되죠. 다이오드 전압이 여기서부터 0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얼마 갔다가 0.7 또 마이너스 갔다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얼마 가냐? 마이너스 10V까지 가겠죠. 그래서 피크 인버스 볼티지 여기 10V다. 요 경우에는. 자, 요건 정밀 오피앰프를 써서 정밀 프리시전 렉티파이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이 프리시전 렉티파이어는
어느 경우에 쓰냐 하면은 아주 작은 전압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얼마나 작으냐 하면은 뭐 10mV짜리가 들어왔다. 그걸 이제 정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mV밖에 안 들어왔어. 여기 뭐 저 다이오드 그냥 걸어버리면 700mV로 잘려버리니까 나오도 안 하죠. 그래서 그렇게 작을 때 이 정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100mV나. 그래서 지금 이 경우를 보면은 다이오드가 만약에 ON 되면은, 다이오드 ON 된 경우에는 네거티브 피드백이 되어 있죠. 오피앰프 출력 전압이 지금 마이너스 인풋 노드에 물렸잖아요. 근데 다이오드가 만약에 오프가 되면은 피드백이 없죠. 출력 전압은 그냥 혼자 놀고 얘도 혼자 놀죠. 그리고 다이오드 오프되면 이 오피앰프 전류는 0이니까, 입력 전류는 항상 0이니까,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오프되면은 여기 전류가 0일 것이고, 오프, 여기 전류도 0이고, 자기는 댕그런이 있으니까 VO는 0이라 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죠. 다이오드가 오프되면은. 근데 다이오드가 ON 되면은 네거티브 피드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조그만한 전압이 들어왔다. 10mV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VI가 플러스다. 뭐 이쪽이죠. 10mV쯤 되는 요거. VI가 플러스면은 이 플러스 전압이 플러스를 했으니까 내가 가정하기를 I will assume, 나는 가정하기를 다이오드가 ON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다. 다이오드가 ON 됐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네거티브 피드백이니까 버추얼 그라운드가 성립한다. 네거티브 피드백, 버추얼 그라운드. 그러면 얘도 VI가 된다는 거죠. 전류는 안 흐르지만. 그러면 얘는 EVI가 돼야겠죠. EVI. 왜냐하면 여기 전류하고 여기 전류가 같죠. 왜냐하면 이쪽 전류는 0이므로. 그래서 여기 0V면 여기에 VI면은 지금 이쪽도 another VI가 생겨서 VO는 EVI가 되겠죠. VO는 EVI가 된다. 자, 다이오드 전류 방향을 따져보자. 다이오드 전류 방향 ID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 전류는 공급 안 하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자, 다이오드 ID는 요 전류 플러스 요 전류가 ID에서 공급돼야 되므로 EVI 나누기 ER에다가 플러스 EVI 나누기 RL. VI가 플러스므로 얘가 플러스니까 맞죠? 이 가정이 맞았다. 오케이. VI가 플러스일 때는 VO는 EVI가 되는구나. 자, 두 번째, VI가 마이너스일 때 한번 따져봐요. VI가 마이너스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더 근데 참 요 VI가 플러스일 때 얘가 EVI면 얘는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EVI 플러스 0.7이라 그랬죠. EVI는 작정이 700mV, 그죠? 뭐 no problem, 오피앰프 플러스 되는데 뭐 지장이 없죠. 그래서 뭐 다 ID가 플러스 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VI가 네거티브일 때 이걸 이쪽이 네거티브니까 이쪽이 큰 네거티브일 가능성이, P가 네거티브니까 다이오드를 내가 오프라고 가정해요. 가정하기를 D가 오프라고 가정한다. assume. 오프면은 전류가 0이라 그랬죠. 이 다이오드 전류가 0이다. 0. 이쪽도 0. 오피앰프 입력 전류니까. 그러면 댕그런이 저항 3개면은 VO가 0이라 해야겠죠. 자, 그러면 VO가 0이다. 이쪽이 0V죠. 다이오드 전압을 따져보자. 지금 이쪽도 0이죠. 0인데 이게 마이너스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VDD 정도로 가버리죠. VCC 워낙 차이가 나버리고. 마이너스 VCC죠. 마이너스 15V 좀 가버렸다. 그래서 VD를 따져보면은
다이오드 전압은 마이너스 VCC 빼기 0이니까 네거티브다. 0.7V보다 작군요. 오케이. 이 가정이 맞았다. 따라서 VO는 0이다. 그래서 요 미세한 VI가 들어왔을 때 내 출력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2VI로 됐다가 0으로 됐다. 2VI로 됐다가 0으로 됐다가 이렇게 되죠. 2VI 0. 그래서 미세한 신호도 렉티파이가 된다. 근데 이 아까 회로의 좀 문제점은 끊어졌다가 다시 돌아올 때 슬루가 너무 세서 좀 문제예요. 아까 지금 다이오드 회로가 이렇게 생겼죠. RR, RL. RL이죠. 얘가 VO인데. 그러니까 지금 VI가 이렇게 되고 이제 변할 때 0에서 미세하게 이 출력은 아까 어떻게 됐냐면 2VI 0, 2VI 0 얘가 이제 VO죠. 그런데 지금 이 영역에서는 이쪽에는 네거티브 피드백 맞는데 이 영역에서는 다이오드가 오프된 관계로 아무런 피드백이 없죠. 그래서 VO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VO를 내가 그려보면요. 자, 얘가 ON 될 때는 얼마냐면 요 VO는 2VI 플러스 0.7이에요. 0.7V. 그리고 2VI 그리고 얘가 VO죠. VO 플러스 0.7V네. 그럼 0.7V 얘보다 0.7V 올라가서 이렇게 있죠. 0.7V 올라갈 수 있다. 0.7V. 그러다가 이쪽에서는 갑자기 VI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VCC 굉장히 큰 전압까지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5V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요까지 올라올 때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걸 우리가 소위 슬루 레이트라 그러죠. 그래서 오피앰프 슬루 레이트는 뭐냐 하면은 이 오피앰프에서 가능한 최대 아웃풋 출력 전압이 변화할 수 있는 최대 값이죠. 오피앰프마다 이 값이 제한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슬롭 때문에 이게 좀 여기까지 쫓아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이렇게 팍 떨어졌다가 이쪽도 마찬가지. 떨어질 때도 슬루가 이렇게 제가 마이너스 15V까지 갔다가 다시 올 때 너무 빠른 신호는 못하죠. 60Hz 정도는 쫓아갈 거예요. 근데 빠른 신호는 이 유한한 이 기울기가 있어가지고 처음 이 부분은 정확하지가 않다. 슬루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줄인 하프웨이브 렉티파이어. 여전히 하프웨이브 렉티파이어는 동일한데 지금 얘는 VI가 플러스일 때는 보면은 이쪽으로 네거티브 피드백을 시키고 VI가 마이너스일 때를 보면은 이쪽으로 네거티브 피드백을 시켜요. 그래서 이 오피앰프는 늘상 네거티브 피드백이라서 이게 슬루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차근차근 보면요. 자, 우리가 요 다이오드 D1, D2라 그럽시다. 가정이 이제 둘 다 그걸 따라가야 돼요. 자, VI가 플러스 V1인가? 여기 VI라 합시다. VI가 입력이 플러스일 때는 이게 버추얼 그라운드가 성립하면 이게 얘가 0V이므로 얘도 0V죠. 여기는 물론 전류가 안 흘러 들어가요. I = 0. 오피앰프 입력 전류는 둘 다 제로다. 자, VI가 플러스면은 요게 0V니까 전류가 흘러 들어가겠죠. 흘러 들어간 전류가 보면은 흘러가가지고 두 개로 갈라지는데 이 다이오드를 ON 시킬 것 같죠. 왜냐면 흘러 들어가서는 이쪽에 흘러가면은
이 다이오드를 ON 시킬 것 같아. 그래 D1을 ON이라고 가정합시다. 가정이에요. We assume. 우리는 가정을 D1은 ON이라고 가정한다. VI가 플러스일 때. D2는 어떻게 하죠? 자, D2는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와야 ON 되잖아요. 그죠? 그 얘하고 충돌이 나. 그죠? 이쪽도 물론 전류가 제로죠. 아무것도 안 달았다 가정하면 로드가 없어요. 그래서 D2는 오프라고 가정하자. 지금 플러스일 때 전류 흐름하고 방향이 반대가 돼. 자, 그러면 얘가 0.7V죠. 가정을 그렇게 해서는 0.7V 볼티지 소스로 바꾸고 얘는 오프식이고 D2는. D2가 오프식이니까 이 R 양단도 전압이 0이겠죠. 0. 그러면 VO는 얘 볼티지 드랍이 0이고 이게 0이니까 VO는 0V가 되겠죠. 플러스일 때 VO가 0이구나. 그 다음에 얘 D1은 ON이 되니까 이쪽이 버추얼 그라운드로 0V므로 얘는 마이너스 0.7이 되겠죠. VO는.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전류들을 이제 각각 체크해 봅시다. 이 ID1이 플러스라 해야 되는데 ID1은 얼마일까요? 여기 전류가 R분의 VI라는 전류가 흘러 들어왔어. 다 가는 데가 없죠. 이쪽도 플로팅 데가 안 가고 다 이쪽으로 흘러가죠. 따라서 RD1은 R분의 VI다. 플러스 맞네. 이제 D1은 오케이고 D2 전압을 봅시다. 얘가 마이너스 0.7, 얘가 0이죠. 그래서 VD2 입장으로 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 0.7이므로 0.7 플러스 0.7보다 작으므로 오케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맞았다. my VO는 0이다. 두 번째, VI가 네거티브이면 어떻게 될까요? VI가 네거티브면은 오피암프 버추얼 그라운드가 성립하면은 전류가 거꾸로 흐르겠죠. 왜냐면 VI는 네거티브인데 얘는 0V거든. 버추얼 그라운드가 되면은. 그러면 얘가 전류가 흘러나오면은 D1하고는 반대니까 우리가 가정하기를, 역시 가정이에요. D1이 끊어졌다고 가정하고 전류가 못 흘리니까. 그 다음에 얘가 ON 되면 이렇게 해서 전류를 흘릴 수 있잖아요. D2가 ON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자, D2가 ON 되니까 얘가 0.7V 대체하죠. 그 다음에 D1이 오프 됐으니까 얘는 오픈 서킷, 전류가 안 흐른다.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I라는 전류가 거꾸로 흘러 들어가죠. 크기를 따지면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는 0V인데 요 VO 전압을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전류가 그냥 그거 되죠. R에 흐르니까 요 볼티지 드랍이 R 곱하기 요 전류. 볼티지 드랍은 마이너스 R분의 VI, 얘가 플러스 전류, 플러스 값인데 R, 그죠? 얘는 플러스예요. 그래도. 그래서 my VO는 마이너스 R분의 VI에다가 저기 또 R이네. 또 마이너스 VI네. 그죠? RR이 돼버려가지고 개인이 마이너스 1이 났어. 그래서 얘는 좀 플러스가 됐죠. 왜냐면 자기 VI는 마이너스니까. 그제? 그러면 지금 얘가 ON 됐으니까 요점 전압은 얼마가 되냐 하면은 마이너스 VI란 플러스 값에다가 플러스 0.7이 됐죠. 그죠? 마이너스 VI가 플러스예요. 그럼 체크를 해보자. D1의 전압은 0V고 플러스 전압이니까 D1이 마이너스죠. 자, VD1은 0 빼기 마이너스 VI 플러스 0.7 맞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되죠. 왜냐면 이것들이 다 플러스니까 네거티브. 0.7V보다 작으면 오케이다. 이 전류를 봐요. D1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결국 얘 흐르는 전류하고 같으므로 ID2는 마이너스 VI 나누기 R이죠. 플러스가 되죠. 흘러간 전류는 플러스가 돼서 가정이 맞았다. 그래서 마이 VO는 마이너스 VI가 된다. 그죠? 그래서 VO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VI가 이렇게 변하고 있을 때 그 VO는 어떻게 되냐 따져봤더니 VO는 플러스일 때는 0이고 VO가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가 되고 0이고 플러스가 되고 이런 프리시전이 되죠. 역시 하프웨이브 렉티파이어죠. 하프웨이브 렉티파이어. 근데 얘가 두 개를 다른 바람에 그 슬루 레이트 리미테이션이 없는 거죠. 요 오피암프 출력을 V2라 오피암프 출력이 지금 D2가 온되면 VO 플러스 0.7이고 D1이 온되면은 마이너스 0.7이죠. 그러니까 VI가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0.7, 여기는 마이너스 VI 플러스 0.7. 그래 보면은 그래서 요 VO로 말할 것 같으면은 자, VO를 딱 말할 것 같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0.7이고 요때는 마이너스 VI 플러스 0.7이죠. 얘는 마이너스 VI 플러스 0.7.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이렇게 가야 되는 범위가 1.4V 밖에 안 되므로 비교적 빨리 지나가죠. 아까처럼 마이너스 15V에서 0.7V로 가고 이런 건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슬루 레이스에 유리한 회로가 되겠다. 저게요. 자, 그 다음에 완파 정류. 지금까지는 늘상 반파 정류만 했죠. 반파. 그러니까 이런 사인 웨이브가 있으면은 출력이 늘상 반만 렉티파이 하는 거죠. 자, 요게 반파 정류다. 완파 정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하는 게 완파 정류다. 그죠? 이렇게 다 해놓는 게 완파 정류.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와 같이 나중에 우리가 변압기, 전압 변압기를 얘기할 텐데 트랜스포머, 센터 탭이 붙은 변압기를 써서 이렇게 다이오드를 2개 할 수도 있고 다이오드를 2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러면 어떤 플러스 쪽일 때는 얘가 가고 마이너스 쪽일 때는 또 이쪽에서 전류를 집어넣어 가지고 D1, D2가 교대로 해가지고 이걸 하나는 D1이 해주고 하나는 D2가 전류를 흘려줘 가지고 완파 정류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트랜스포머를 다음 강좌에서 지금 얘기를 할 텐데 그냥 얘를 그냥 볼티지 소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선은 교류 볼티지 소스가 지금 2개가 동일한 게 있다. 극성도 요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VS가 동일하니까 이 VS 파형이 1경우하고 2경우가 있죠. 그래서 VS가 플러스면은 지금 요때는 우리가 D1이 온되고 D2가 오프 된다고 가정할 거예요. 자, VS가 플러스일 때는 D1이 온되므로 얘는 플러스 0.7V짜리 볼티지 소스로 바꿔버리고 D2는 오프 시켜놓죠. 1경우. 그러면 지금 요 루프를 따져보면 VO는 마이너스 0.7 플러스 VS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1경우는 VO는 VS 빼기 0.7이 되죠. VS보다 조금 작아. VO가. 그러면 이제
이 가정이 맞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요걸 딱 그림을 우선 그려보면은 VO는 VS 빼기 0.7이니까 뭐 요 비슷하게 안 되겠어요? 얘가 VO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쪽 전류, D1 전류가 플러스인지 체크해 보면은 D1 전류는 ID1은 VO 나누기 RL하고 같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죠. ID1은 플러스, 오케이. 그럼 VD2를 해봐야겠네. VD2가 0.7V보다 작은가 봐요. 자, VD2는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VS가 있고, VD2를 하려니까, 뭐, 루프가 두 가지 루프가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루프가 한 개 있고, 또 하나, 요 돌아가는 루프로 우선 VD2를 계산해 보면요. 마이너스 2VS 플러스 0.7이죠. 맞나요? VD2가 마이너스 VS 플러스 0.7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얘가 마이너스죠. 왜냐면 지금 VS가 플러스니까. 그래서 얘들이 지금 내가 그걸 해야 되겠어요. 세 개의 구역으로 갈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구역으로 갈라서 지금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VS가 0.7V보다 큰 구역이에요, 지금. VS가 0.7V보다 큰 구역. 그 다음에 VS가 0.7, 마이너스 0.7 사이에 있는 구역. VS가 마이너스 0.7V보다 작은 구역. 요거로 이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구역은 VS가 0.7V보다 크므로 얘는 마이너스 1.4보다 작으므로 얘는 마이너스 0.7V보다 작아요. 만약에 VS가 0.7V보다 크다면 그래서 D2가 오프 되는 게 확인되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구역, VS가 이 사이 구역은 둘 다 오프가 돼요. 따져보면 둘 다 오프가 돼서 VO가 0이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지금 요 1구역이 VS가 플러스 0.7V보다 크고, 여기는 그 사이에 있고, 여기는 VS가 마이너스 0.7V보다 작다예요. 그 사이에 있을 때는 아무도 도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7 VS가 지금 요걸 볼티지 소스로 그거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 경우 세 번째 경우를 해봐야. 요건 첫 번째 경우였고, 세 번째 경우 VS가 마이너스 0.7V보다 작다. 그러면 요게 플러스 0.7V보다 크니까, 그죠? 그 D2가 온되고 이쪽이 더 크니까 D1은 오프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VO는 어떻게 되냐면 온된 쪽을 따라가가 VO 전압은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VS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 VO는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VS죠. 그래서 요런 관계식이 성립하니까 마이너스 VS는 플러스 0.7V보다 크죠. 마이너스 1을 곱하고 그 폴라리티를 뒤집어 놓으면 거죠. 그 얘는 플러스죠. 요걸 요렇게 마이너스 0.7을 옮기는 거죠. VO는 플러스가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이 들어와도 이 D2로 전류가 흘러가지고 VO를 플러스로 만들죠. 이쪽에서 전류를 공급해줘서 전류를 흘려가지고 자기가 루프를 만들어서 전류가 이 플러스 방향으로 흐르도록 만들어주죠. 자, 체크합시다. ID2를 체크하면 어떻게 되죠? ID2는 지금 전류가 VO 나누기 RL인데 VO가 플러스니까 ID2도 플러스.
이 전류가 ID2니까, 그죠? 부요에 흐르는 전류 이꼴 ID2에 흐르는 전류. 그래서 플러스로 확인이 되고, VD1을 확인해야겠네요. VD1은 어떻게 될까요? VD1은 플러스 VS에다가 뭐 RL 해도 되고, 아니면 이 루프를 돌아와도 돼요. 이 루프를 돌아오면은, 자, VD1은 2VS 플러스 0.7이죠. 지금 2VS 플러스 0.7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VS는 마이너스 1.4보다 작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0.7V보다 작아야 돼요. 보세요. 2VS는 마이너스 1.4보다 작죠. 그다음 플러스 0.7을 더했으니까 여기도 더하고 그래서 얘는 0.7V보다 작으므로 D1이 오프됐다는 가정도 맞죠. 그래서 3번도 해결했다. 3번이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VS가 뒤집어져서 0.7만큼 끌어내렸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가운데 게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한번 봐요. 자, VS가 요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0.7V하고 플러스 0.7V 사이에 있을 때, 여기 VS 볼티지 소스로 대체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봅시다. 내가 0.7이 안 되니까 이 둘 다 오프로 가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맞는가 봐요. 자, 둘 다 오프니까 전류가 안 흘러. 오프 됐으므로. 여기도 전류가 안 흘러. 그래서 여기는 물론 전류가 안 흐르죠. KCL에 의해서. 따라서 VO는 0이다. 그러면 다이오드 전압을 체크해 봅시다. VD1은 이렇게 가보니까 VS 빼기 0이죠. 왜냐면 VO가 0이니까. VS군요. 얘는 0.7V보다 작죠. 끊어져 있는 게 맞죠. 자, VD2는 마이너스 VS, 잠깐만요. 마이너스 VS죠. 이렇게 돌아오면, 그죠? 자, VD2는 마이너스 VS에다가 플러스 VO인데, VO가 0이죠. 자, 봅시다. 자, 마이너스 VS에다가, 마이너스 VO네. 자, VD2는 마이너스 VS, 마이너스 VO인데, VO가 0이니까, 마이너스 VS. 마이너스 VS도 여보니까 0.7V보다 작죠. 요 관계식에서 마이너스 VS는 0.7V보다 작다. 따라서 둘 다 끊어진 게 맞다. VO는 0이 맞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커브가 나온 거죠. 이 커브가 나왔다. 0.7 떨어지고 중간에는 0을 유지하고 또 0.7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풀웨이브 렉티파이어가 된다. 센터 탭을 쓰면은. 자, 여기서 피크 인버스 볼티지를 아까 거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온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누가 온 돼 있다 그럴까요? 자, 얘는 온 돼 있어서 0.7V인데 얘가 오프 돼 있을 때 이 전압이 얼마냐? 그래서 그걸 보면은 오프된 전압은 이 거꾸로 리버스를 따져봐요. 이렇게 갔더니 마이너스 0.7에다가 2VS네, 그죠? 물론 이쪽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이쪽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 길로 안 가봐요. 아래를 거쳐가게. 그러면 얘는 아래를 거쳐가면 플러스 VO에 리버스 바이어스죠. N에서 출발했으니까. 플러스 VS네. 자, VD2를, 자, 역방향으로 하지 말고 그럼 이거 해봅시다. 마이너스 VS를 거쳐갔군요. 마이너스 VS, 마이너스 VO네. 어쨌든 VS하고 VO를 더해가지고, 리버스니까 나중에 폴레리티를 다르게 하면 되고. 그래서 VS하고 VO를 더해야 되군요. 자, 여기서, 노란 게 VS죠. VS고, 빨간 게 VO.
VS하고 VO를 더해야 되니까 VS하고 VO 자기가 여기는 ON 돼 있어서 0.7V일 거예요. 자기가 ON 돼 ON이 돼 자기가 오프 돼 있을 때 따져야 되는데 여기 참 D2가 오프군요. sorry. 자 D2 전압은 VD2는 마이너스 VS 마이너스 VO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이너스 VS를 해봐. 이게 마이너스 VS죠. 그거하고 마이너스 VS하고 VO의 차이죠. 이 전압이 지금 자기 리버스 전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꽤 크죠.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그 2VS 빼기 이 피크 PIV 피크 인버스 볼티지는 2배의 VS 빼기 0.7로 나오죠. 피크 진폭 그러니까 피크 진폭에다가 0.7을 빼라. 꽤 크죠. PIV가. 그러니까 내가 10V 진폭을 쓰면 이게 PIV가 거의 20V 빼기 0.7이 되죠. 자, 다른 풀웨이브 렉티파이어로 많이 쓰이는 게 브릿지 렉티파이어. 브릿지라는 게 이 사각형 이게 브릿지가 되죠. 브릿지.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AC 전압을 이렇게 다이오드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었을 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에 다 걸려 있죠.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가 딱 걸리면은 지금 이쪽에 전류가 흘러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쪽 다이오드를 통해서 ON 시켜가지고 이쪽은 전류를 안 받아들이니까 전류 거꾸로 올리니까 이쪽으로 싹 가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런 회로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얘가 ON, 얘가 ON. VO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가 0V라 그러면 VO는 VS 빼기 1.4V다. 왜냐하면 VS에서 0.7V 떨어졌고 요 전압을 따지면 또 0.7V 떨어졌고 그렇게 되죠. 요 사이 전압을 따지면은 자 마이너스 0.7 플러스 VS 마이너스 0.7이죠. 자 그 다음에 VS가 네거티브일 때 밑에가 플러스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흘려서 왼쪽 다이오드는 오프되고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이쪽으로 전류가 못 가니까 도로 내려가서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번에도 VO를 따져보면은 VO가 이렇게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VS 마이너스 0.7이죠. 그때 VO는 마이너스 VS 마이너스 1.4죠. 그래서 요 그림을 딱 그리면 자 VS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자 요게 VS예요. 그러면 VO는 어떻게 표시되냐 하면은 VS 빼기 1.4네 1.4만큼 이렇게 감소했어요. 그 다음 얘도 뒤집어져서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10V 같으면은 얘들은 1.4V 감소하죠. 그러니까 8.6V 피크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풀웨이브 렉티파이어는 맞죠? 요 중간에 VS가 요 중간에는 둘 다 오프돼서 VO가 0이 된다. 뭐 4개가 다 오프되겠군요. 여기에 피크 인버스 볼티지는 아까 것보다 좀 줄어들어요. 자, 피크 인버스 볼티지를 계산해 봅시다. 이게 10V라 그래요. 얘가 10V 사인 웨이브라 그래요. 사인 오메가 t. 뭐 오메가는 2파이 60L쯤 된다 치고. 자, 그래서 지금 얘가 10V 같으면요. 1.4를 빼야 되니까 요 사이 전압은 8.6이 되겠죠. VO는 8.6V다. 장양단에 8.6V가 걸렸어. 그러면 얘가 0, 얘가 8.6.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 0.7이겠죠. 얘가 ON 됐으므로 마이너스 0.7. 그러면 다이오드 리버스 전압은 9.3V죠. 예. 그래서 PIV가 9.3V가 나온다. 피크 인버스 볼티지가.